승복을 이끌 결정문 D-1 헌재 진통.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고 직전까지 이 결정문을 다듬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관 판결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방향 설정은 완료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자, 결정문 최종본 작업 중이다. 다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주문, 이유,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이 기재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관측입니다. 선고 당일 오전까지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미 결론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헌재가 선고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4일에 선고하게 된 배경과 관련돼서 오늘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재판관들의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다. 더 이상 선고 기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라는 뭐 항의가 있었다라는 설도 보도되고 있고요.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 8명은 지금 마음을 다 정했다. 결정문 쓰고 있는 단계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마음의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일찍 했을 것이다. 애진작이 끝났다. 예. 그런데 이제 선고 일정이 계속 늦어진 것 자체는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의견 조절을 쟁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고기를 미루면서 뭔가 조정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평의 자체가 30분 1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 자체는 사실은 이제 쟁점이랄지 의견은 이미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고 시점만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선고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늦어지면서 더 국론 분열되고 지금 국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아니 선고를 빨리 하자 이제는 예.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미 판결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결 자체는 이루어졌다. 실질적 판결과 형식적 판결 이렇게 법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이미 판결이 이루어졌고 기각이냐 인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선고 일자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문에 대한 이제 작성에 이미 이제 들어갔다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일 11시잖아요. 그 전에 평결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최종적인 판결. 그런데 물론 중간에 바뀌어진 경우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숙고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렇군요. 서로의 어떤 조정이랄지 이런 기간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이제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관여하고 있고 가족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또 이 TF 관련해서 헌법 연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1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이 워낙 철저해가지고 보안이 철저하다. 명확한 정보가 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홍익표 대표님, 사실은 이 결정문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좀 통합하고 분열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와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많은데 홍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일관되게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분열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만약에 기각일 경우에는 도리어 갈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를 좀 제외하면서 아주 분명한 것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쩌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도 빠져 있지만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도 비상계엄의 요건, 헌법 77조 위반이죠. 그리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중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봉쇄, 그다음 무장병력이 들어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등등 요 4가지만 갖고도 저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반이 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내란 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어쨌든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그 피의자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평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겠다 했는데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논란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각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그걸 빼서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요건, 국무회의의 어떤 불법성 이거는 한덕수 총리도 나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도리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단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문제 또는 반론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론의 제기가 없게. 그렇다면 변호인단 측이 문제 제기한 걸 수용했지만 그럼에도 파면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영환 의원님, 법조 팀장 출신이시잖아요. 방송기자 하실 때. 네. 오늘 그 중앙일보 한 칼럼을 보니까 흥미로운 일화가 소개됐던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8대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여당에서는 같은 이유로 분열을 막기 위해 4대4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 중앙일보 그 칼럼을 보면 이 4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있는 회의실 밖에 고성이 들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오면서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거지요. 지금 헌재가 저도 뭐 어느 경우든지 간에 8대0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재판관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수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8대0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에 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뭐 어느 쪽이 우세하든지 간에 한쪽에서 나머지를 설득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대0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 우리 의견 그대로 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그럼 발표를 미루면서 계속 조정을 하려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게 소위 그 이제 측이 문영배 소장 측이다.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에는 문영배 소장 측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이제 거기 보면 문영배 소장 측의 소장이 직원들 앞에서 자 날짜를 잡았습니다. 됐죠?라고 약간 화난 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됐죠? 네, 됐죠. 그러니까는 빨리 선고기를 잡자는 측의 의견을 마지못해 수용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가 이제 사실 여부는 우리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보도대로라면은 문영배 헌재 소장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 보도대로라면은 물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예측할 때는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전망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사안은 위법성과 중대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계엄령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헌과 위법을 했는데 대통령,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끄집어내릴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3분의 1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도 3분의 2 이상의 요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국회가 대의기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민의 100명의 국민 가운데서 34명이 반대하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위법 위헌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을 헌재 재판관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그 중대성을 봐야 되는 거고 중대성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불심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압도적 다수는 3분의 2인 선이죠. 그런데 3분의 1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걸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 두 분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8대0으로 인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고 안영환 우리 의원께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문가들 의견 계속 들어보겠습니다.